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사실 영광스럽습니다. 엄청 어색하고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마치 무엇인가 고문당하는 듯한 기분이 꼭 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정보를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이 아메이를 하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성취를 했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사실 지금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면역에 대해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또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우리 ABO들의 사업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것들도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이런 감사함을 참 인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메이는 어떤 무엇인가가 좀 남보다 좀 한 발 앞서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선 생각이 오늘의 이 아메이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볼 때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회가 준비와 만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준비라는 것은 뭘까요? 준비는 어쩌면 저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싶고 무엇인가 그리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이런 간절함이 준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기회라는 것은 이 간절함이 어느 만큼 크냐에 따라서 기회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아메이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아메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얼만큼 크게 성장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창업자이신 이 리치 디보스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준비라고, 준비. 예, 준비.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것을 참 늘 우리는 많은 것을 해요. 근데 아메이는 훌륭한 제품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죠. 지구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약속인 거죠. 그 약속. 예, 소비자와의 약속일 수도 있고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약속인 거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아메이의 이 발전된 기업의 철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 감명 깊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명한 소비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철학을 배워가고 이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0세 시대가 가져다 준다라는 어떠한 희망도 있지만,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100세를 살아갈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60세 이상을 갖다가 청년이라고 이 지정한 유엔의 이러한 그 방침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100세 시대가 마냥 즐겁지 않고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짜장면은 남이 먹는 걸 보면은 제일 맛있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의 크기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15원을 했던 짜장면이 지금 5,000원을 해. 330배, 정확히 말하면 333배가 넘는 이 물가 상승률을 과연 나의
작게 오르는 이 급여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채워나가고 메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좀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의 상위 0.9%가 세계 부의 44%를 차지한다고. 이게 작년에 스위스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이건 상대적 빈곤이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상대적 빈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내 아이들은, 내 가족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희망이 없으면 굉장히 씁쓸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순환고리를 제가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것을, 이런 빈곤을 누군가에게 대물로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노력,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우리는 굉장히 잘 살 거라는 부푼 희망을 갖고,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왜? 개천의 용이 경제력에 밀려서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어떤 새로운 계급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어떠한 모습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노력, 내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나의 노력의 대가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것으로 오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가슴이 참 아프고, 그러면 뭘까 우리가,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자녀 세대에서 이 빈곤을 갖다가 탈취할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과연 있느냐, 아니요. 2009년도와 2019년도의 비교를 보면은 엄청난 폭으로 10% 이상의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 여유 있는 삶이 더 나아질 확률이 있느냐를 봐도 2011년과 2019년은 또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살아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쩌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이 미래의 유망한 직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검토하고 찾아보게 되죠. 근데 어느 것 하나 쉽게 제 마음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거나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눈에 가장 저를 유혹하는 단어는 바로 헬스케어 종사자라는 거였죠. 이 헬스케어 종사자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앞으로 100세 세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귀농을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무엇인가에 잡이 있어야지만 소득을 위해서 내가 작은 공장에 가서라도 저렇게 프레스를 밟고 누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즐겁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더 예쁜 것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원하고 찾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돈과 연관이 되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 케어, 즉 뭐예요? 헬스케어를 하는, 이 헬스케어를 하는 이러한 일들, 이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종사자라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일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창직이라는 이런 내가 창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취업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창업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헬스케어 종사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명함이 있을 때 이 암의 일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으로 평생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업으로서는 최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은 저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직장인. 예. 직장이라는 것을 이 두 개의 그림으로 바라볼 때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근데 직장의 상사라든가 오너의 마인드는 군자죠. 군자는 먼저 베풀고 현자는 먼저 능력을 발휘하고 그 후에 보수를
바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주의 논리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상이죠. 이상형들을 원하는 거겠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들인데. 근데 세상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죠. 이상형처럼. 그죠? 이 두 그림에서 정말로 다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지금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누군가에게 감사도 물론 하면서요. 예, 그들은 아마 군자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독을 하셨지만 보면서 제 과거의 경험들이, 저는 직장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인이라는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결코 진급은 물론이고 오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었는데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5개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물론 퇴근 후에 저는 빵집에 나와서 배달을 주로 하는 일만 했었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그건 IMF라는 것도 우리 세대는 겪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만으로는 미래의 준비로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위기감이 늘 항상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연 리더는 전공이 어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울산의 ELC라는 영어 학원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49%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백화점에 빵집을 했던 것도 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처럼 어떤 돈의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학원에 투자했던 것도 투자자들처럼 진짜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소득을 원했던 거죠. 근데 이 투자자는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어학원을 상장을 하려고 했을 때, 매각을 다 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정권에서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런 안을 내놓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 예, 사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식으로 바뀌어야 할 그 종이들이 다 그냥 종이 조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실현을 맡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프랜차이즈 빵집의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욕심, 과한 욕심,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로 인해서 고위부도라는 것을 내고 호주로 도망가는 일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어느 순간에 5개 빵집이 줄도산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이 결코 타인에게, 남에게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럴 때쯤에 저희들을 우리 가정에 이제 어떤 아메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늘 안정된 소득,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오른쪽 분면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것들,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하고 가장 절친한 버시인 아주 정말 친한 친구가 한국아메이의 전산실에 차장으로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본사에 아주 자주 제가 출장을 가서 들러서 제 친구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 회사를 보곤 했죠. 근데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를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다만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서 거부감이 없었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아메이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제일 좋은 회사구나, 기왕이면 아메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부호들, 그리고 석학들이 모두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메이 연단에서 저 강연을 하는 이유들이 뭘까 하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아메이가 최고고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런 자료들이었어요. 세계 석학들이 딱 집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메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확실성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래 한번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생각이 잘한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들도 의문스럽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죠, 그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현실의 벽이라는 것에 탁 바로 부딪혔어요. 왜냐? 그래,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구전 광고를 해서 그 광고로 누군가에게 알려서 대가를 받는 거고, 그리고 애용자의 클럽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애용자의 클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확신을 전달해 주는 일이고, 그리고 세일즈가 아니야, 절대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나 이건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현실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뭘로 볼까? 그리고 하필은 왜 비누퐁퐁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팔겠어? 내가 회사에서 직위도 있고 직책도 있고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던 거죠. 예, 저를 짓눌렀어요. 그래 한참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좋긴 하고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결론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죠? 네. 근데 이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시골에서 혹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지구 전체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이에요. 제가 경제학에 나오는 거미줄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내놓은 게 아니에요. 전 울산에 아주 다운동 척과라는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직접 지었죠. 근데 아침에 출퇴근 시에는 항상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 거미줄을 치우고 출근을 하고 차 문을 여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선택을 한 이후에 어느 날 문득 출근을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늘 쳐져 있는 거미줄을 치우면서 차 시동을 거는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이 네트워크인가? 생필품이 이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짠 하고 갑자기 밝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바로 이 거미줄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제가 골똘히 하면서 출근을 하고 우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 돼? 지난달에 들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전이더가 흔쾌히 괜찮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아메이가 네트워크 중에서 제일 괜찮고 아메이를 알아보라고 늘 우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아메이를 알아보고 나서는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우전이들에게 결론을 내려줬던 그 일.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순한 거미줄을 보고 이게 네트워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아메이가 왜 경기를 안 타지? 바로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누구나 한두 가지씩 먹는 건강식품들, 음료도 마시고 양치질 매일 하고, 그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자가소비 시대를 맞아서 재구매,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까지 제가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새로운 아이템, 신제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아이템이 하나면 좋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면 좋겠습니까? 전 당연히 백화점을 선택할 것 같아요. 구멍가게를 선택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물론 나로 인한 이 네트워크이지만 나에게 회원이라는 것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즉 뭐예요? 포인트를 내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주고 이것이 회원이라는 것 이름 하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경험치였어요. 경험치. 이 경험치가 증가하여 나에게 인세라는 소득을 안겨다 주는구나라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머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이 제품을 애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누군가에게 말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시간은 흐른다. 5년. 이 5년 플랜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5년 후에
정말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원하는 삶이 이런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자본이라고도 하고 무점포라고 하는데 왜 이걸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왜?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하게 됩니다. 그렇더니만 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꿈이. 여러분 혹시 꿈이 생겨보셨어요? 사라졌던 꿈이 다시 들어오는 그 희열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다들 내 꿈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1900 초나 2000년도 초나 모두 자기 할 일에 바쁘다는 사실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이 생기니까 어때요? 굉장히 정말 스폰서님께도 늘 감사하고 그 늘 감사했던 마음이 더 감사하고 늘 목소리도 더 듣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으로 바뀌고 희망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원천이 힘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꿈이 생기니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아메이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어느 누구도 직장인도 그리고 자영업자도 모두가 굉장히 목표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목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예. 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우리 내 식구, 내 가족이 잘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이 원할 때 맛있는 것을 사달라, 술 한 잔을 사달라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멋지게 한 잔을 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간 구애받지 않고 늘 언제 어디서든지 서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은 게 제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내 목표로 정했는데 이것이 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까라는 게 어려운 일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에 전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보. 과연 어떤 정보일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우리 이글드림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이 성공 시스템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저는 열심히 배우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OM장에 가서 피곤해서 졸고 이러면서도 저는 늘 OM장에서 조는 것을 선택했고 늦게 퇴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빵집에 가서 빵을 배달을 한다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라도 꼭 DBC라는 것을 시스템 강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참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가 하면 바로 누군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보신 아메이의 본사의 전경 사진이죠. 예, 아메이는 이렇게 글로벌 아메이는 60년이 된 회사예요. 근데 제조와 유통을 직접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공장에서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거예요. 온 지구 58개국 나라에. 예, 저는 이것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낀 거예요. 저렇게 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저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죠. 언젠간 다시 한번 꼭 가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핵심 가치 식스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일본이 바로 뭔가 네트워크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 튼튼한 네트워크, 즉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우렁찬 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멋지게 자라려고 하면은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 뿌리. 그것이 바로 이 나무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바로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정직과 신뢰. 이 정직과 물론 6가지가 다 안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중요한 거 맞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내가 이 네트워크를 뿌리내릴 수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기업 이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기업 이념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했던 때도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회사가 어디 있겠냐. 왜?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했잖아요. 그죠? 기회와 준비. 제가 오늘 이 화두로 삼은 주제이기도 한데 기회. 그래서 어느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참다운 기회. 저거 혹시 말만 저는 거 아닐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댔었어요. 그죠?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업 이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창업 이념이 바로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었던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로 내 가족을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에게 자유를 그리고 가족의 희망과 보상을 준다. 근데 이 보상의 크기를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 주었을 때 더 큰 보상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사실을 저는 저절로 배워가면서 점점 아메이 철학에 반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리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아메이 회장일까? 미국에서는 왜 다단계 회사를 아메이 회장으로 뽑았을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어떤 오해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철학과 가치를 배워나가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떤 일인데 이게 이제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미국의 기부왕 50대 기부왕을 소개한 거였어요. 워렌 버핏 당연히 1등이었더라고요. 기부왕 1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예, 2위셨어요. 2위셨고 그리고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이 마크 zuckerberg 같은 경우에도 24위에 등극을 해 있는, 예, 페이스북 같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면서 야, 아메이가의 리치 디보스가의 우리 리치 디보스 회장님 가족도 바로 미국의 기부왕 50위 안에, 그것도 당당히 20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면서 우리 누구나 정말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조금만 더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면 정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간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런 뿌듯함을 저는 누구든 어떤 새로운 아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운을 작동시키는 물리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은 지금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기회라는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4가지 종류가 있대요. 4가지 종류. 근데 자, 왼쪽에 상단에 보면 이런 분들은 내가 해낼 수도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씁쓸함을 많이 표현하죠. 왜? 내가 해낼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발견했지만 활동할 줄 몰라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예, 자기가 왜 이렇게 이 기회를 활용할 방법을 잘 몰랐고 활용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남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잘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낙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제대로 모르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고 기회를 무조건 잡은 거죠. 무턱대로. 그리고 쪼대로 행동한 거예요. 쪼대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에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그리고 그 성공자들을 따라서 서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행운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귀와 눈을 열고 기회를 찾고 이용할 줄 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똑같은, 누구에게 나오는 이 똑같은 아메이라는 기회로 자기는 어떠한 사분면의 삶을 원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행운의 주인공을 원하고 싶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메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 유틸리라이트라는 이 자부심이 강한 우리들의 자랑이죠. 있어요.
어쩌면 자연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건강보조식품,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를 우리는 늘 정말 어떻게 60년 동안 이런 씨앗을 보존했고,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제품의 이력서를 앞으로 6, 7년 동안 보관하면서 이것을 연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 저는 진짜 감동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분자 교정학에서 비타민 C가 지금 우리 이 코로나에 좋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학설을 이렇게 보내온 내용인데, 제가 우리 파트너가 만들어준 자료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닥터조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비타민 C 고용량이 바로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세로라 체류와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일반 비타민이 완전 농도도 다르고, 일반 비타민에는 그 비타민을 흡수시켜주는 기타 여러 비타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이 아세로라 체리에는 이 고농축 비타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라든가 이런 기타 비타민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 공기청정기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공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렇게 인증해준, 그죠? 이 102가지 위해 물질을 모두 다 걸러줄 수 있는 이런 공기청정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 한국유통신문에도 이 앰모스피어의 우수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 CEO 신문이에요. CEO 신문. 이건 일본이 그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에 이 암에 의해서 앰모스피어라는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신문 기사 내용인 거죠. 그죠? 근데 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리더님들 많이 쓰신 자료지만 바로 이거예요. 중학교 기술과정 교과서에 세집 증후군이라는 편에 왜 하필이면 암의 공기청정기가 실려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공기청정기의 대명사고, 이 공기청정기를 따를 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판매 1위의 이스프링 정수기인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 과부하 화합물이라는 것이 이 NSF에서 인증한 굉장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뭔 줄 아세요? 혹시 이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 두폰 사이기 코팅 후라이팬,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과부하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PFOA라는 어떤 인공화학 약품인 거죠. 이런 것이 전 지구의 99%의 사람들과 동식물들에게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 예, 폐타이어를 먹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익을 쫓는 어떤 한 회사와 인간을 쫓는 한 회사의 기업의 이념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해서 정말 암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태산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만능 냄비죠. 굉장히 영양 만점인 퀸, 그죠? 자, 제 말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정말 가성비로 끝내주는 이 퀸, 저희들은 굉장히 저는 잘 쓰는 분 옆에서 잘 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무엇인가 개운치 못한 제품들이에요. 뭐 샴푸라든가 바디라든가 구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아메이 홈, 세제들인 거죠.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를 건강과 미를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될 제품들인 거죠. 근데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는 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애용해 왔죠. 근데 이 유통은 바로 기회라는 것의 이동이었던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 유통이잖아요. 공장에서 총판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한대. 근데 똑같은 소비를 했는데 지출인 거예요. 그죠? 대형 마트를 이용해도 똑같은 소비인데 그냥 단순 지출인 거죠. 근데 아메이는 조금 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조금 더 많이 투여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 똑같은 소비가 매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매출 35%라는 매출로. 그러면서 수입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이 35%가. 그래서 아메이는 어쩌면 60년 전에 이런 앞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불러지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들은 다 똑같은 소비이지만 단지 지출일 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트들에서 보이는, 그리고 마트나 어떤 백화점에서 이러한 생필품을 여지껏 사서 구매해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도 없지만 기회도 없잖아요. 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회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마트를 바꿔 써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품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꿔 써봤더니까 생각한 것보로.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것보다는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장난치냐 그랬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네. 어떻게 사용한 제품을 90일 이내에만 가지고 오면 샀던 금액을 100% 다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저는 그런 주의였었거든요. 그리고 캐시백을 포인트로 모아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잡을 한다는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득이 많이 안 된다. 아주 작은, 예, 영세적인 소득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인데, 우리 아메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수익 구조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나는 이 정보를 S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U라고 했을 때. 그래서 똑같이 20만 원 정도를 생필품을 각각 한 가정이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S로 보면 이 전체 네 가정이니까 80만이죠. 80은 60에서 120 사이라서 6%에 해당이 되어서 48,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8,000원. 그리고 S, 나는 A, B를 포함해서 60이죠. 60도 똑같이 6%에 해당이 되어서 36,0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S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게 되니까 어때요? S는 12,000원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캐시백으로. 그리고 이 A와 B를 보니까 20만 원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3%에 해당이 되어서 6,000원씩 각각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의 6,000원, 12,000원을 유의 그룹 60만 36,000원에서 빼주게 되니까 24,000원이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유의 몫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구조와 너무나 다른 경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입의 역전이고 노력순이고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이래서 이게 생필품이고 굉장한 정말 엄청난 비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공유 경제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아메이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너스를 약간 좀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바꿨어요. 내가 그동안에 많이 성장하고 이 아메이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돕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을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소비자를 구축해서, 예. 그랬더니만 훨씬 큰 보너스를 훨씬 빨리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탄탄해지더라.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새로 나올 이제 9월 달부터는 이런 브론즈 핀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20만 정도, 혹은 그 다음에는 나 아니면 내 파트너가 조금 더 60만 정도의 그룹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보상을, 좀 더 큰 보상을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게 된답니다. 제가 아직 이건 이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될 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될 보너스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고 우리의 꿈을 더 실행시켜주는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착순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순인 이러한 수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나에게 수익으로 발전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 것은 나의 소비 경험인 거죠. 나의 소비 경험을 처음엔 내가 써보고 A, B, C 정도 한 분, 두 분에게 늘려가면서 이 6분 정도에게 시간 속에서 1000만 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SP라는 실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리고 한 월 25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33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금액은 제가
가장 작은 금액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브론즈 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300만 원,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모으게 되면 GP라는 핀으로 가고 네트워크가 조금 더 튼튼해지겠죠.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네트워크가 조금 더 튼튼해지니까 어때요? 희망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6번을 1000만 점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돼요. 이때부터 정식 사업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연봉제 개념으로 수입을 받게 돼요.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추가 소득으로 이 3,5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에다 쓰고 싶으세요? 쓰고 싶을 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12달 1000만 점을 1000만 포인트를 매달 모을 수 있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작게는 6,500에서 많게는 이제는 정말 훨씬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9,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보통 한 7,000, 7,500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지금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시는 분들이 1,500만 점 이상을 우리가 하면 루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루비를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는 분들이 루비를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6,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꿈이 컸어. 그래서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두 분을 도와서 그분들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플래티늄이 되는데 이 두 분을 도와주게 되면 나를 사파이어라고 해요. 이 사파이어가 되면은 내가 한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자가 되는 거죠. 정말 괜찮죠, 그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또 새로운 꿈이 있는 거죠. 나는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고 싶고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꿈이 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세 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분을 열심히 도와서 플래티늄이 되면 에메랄드라고 해요. 이제는 1억 2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에메랄드를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가난하지 않으니까 가난과 이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정말 저 정도 수입이라면 어때요? 가난과 이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당당하고 멋지게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알려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꿈이 크고 정말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6분을 플래티늄으로 돕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이거 10년 원이 지금 지난 시간인데 애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봤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어봤더니만 단 한 번도 1억 정도의 수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늘 1억 5천, 1억 7천 이상의 수입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너스 플랜이 바뀌면 이제는 2억이 넘는 보너스가 다이아몬드들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삶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이 아메이를 하는 정말 진정한 이유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핀 보너스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때요? 파트너와 스폰서님을 모시고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예, 하루를 정말 파티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기분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또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이건 부산국제영화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유명한 연예인들만 쓰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언제 제가 언감생심 이런 한번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근데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유핀들한테 저희들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이런 영광을 줬어요. 한번 폼을 한번 잡고 인생사를 남길 수 있는. 예, 여러분들도 이런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분명히 꿈을 가지시고 그 꿈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기회가 바로 이 두 분 스폰서님으로부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항상 스폰서님께 부끄럽지 않는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늘 모자라는 저희들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자리들에 와서 즐거운 하루들을 보냈어요.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그죠? 또 서울에 있는 리더들도 만나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죠? 이렇게 이글드림 그룹의 이 멋진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한다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큰 리더들로 성장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아메이는 결국 꿈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노력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내가 성취를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노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를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들, 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들은 바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서 내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과 함께 멋지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고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불덩이를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표출하셔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